제스타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보란 없어. See the unseen. 강남 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벨트를 통해 리액트 더 잘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문대승입니다. 화면에 제가 이 두 프레임워크의 로고를 띄웠는데요. 네, 오른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리액트 로고를 놔놨고 왼쪽은 이제 S자 모양의 이제 스벨트 로고를 이제 박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프레임워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리액트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요즘 IT에 스벨트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벨로그 요즘 IT에서 스벨트 전도사라는 닉네임으로 좀 이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스벨트의 장점을 이제 설파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글들 기고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스고이라는 이제 페이지 이동 웹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 닉네임은 이제 그 스벨트 오픈톡방 사람들이 지어주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순수히 이제 스벨트의 웹 트랜지션 API로만 활용을 한 건데요. 네, 스고이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없이 오직 스벨트만으로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일반적인 웹 스택 애니메이션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핀터레스트 스타일의 웹 애니메이션, 그리고 화면의 이미지들이 페이지 간에 공유되는 히어로 애니메이션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스벨트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 좀 이제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좀 공격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인가요? 리액트엔드 개발자인가요? 네, 이렇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봤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공격을 당해요. 이제 스벨트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에도 늦지 않아요. 아니면은 이제 리액트부터 1인분 하고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해야지 왜 다른 거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리액트를 많이 쓰곤 하는데요. 리액트만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 리액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프레임워크를 경험하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리액트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벨트를 통해 배워본 인사이트를 통해 리액트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렌더링 방식의 차이, 리액트는 어떻게 렌더링을 다루고 스벨트는 어떻게 상태를 화면에 반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도움 조작 패턴, 리액트에서는 도움을 좀 다루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했는데 스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구현, 리액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썼지만은 스벨트에서는 라이브러리 없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리액트에서는 이랬던 것을 스벨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시 리액트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렌더링 방식의 차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액트와 스벨트 두 프레임워크의 상태 관리와 UI 업데이트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렌더링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컴포넌트 전체가 재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운트와 네임이라는 두 개의 상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운트를 0에서 1로 바꾸던 네임을
김 개발에서 박 개발로 바꾸던 컴포넌트 전체 함수가 다시 실행됩니다. 이것이 리액트의 기본 동작 방식입니다. 리액트는 내부적으로 유즈 스테이트에 이제 셋 스테이트를 이제 반환하는데요. 네. 해당 도식은 이제 실제 코드는 아니고 제가 좀 개념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식화한 코드입니다. 네. 유즈 스테이트에서 이제 해당 컴포넌트 내에서 호출을 하면은 아마 프레임워크 내부에 있는 current load라는 값을 참조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set state를 호출할 때 dispatch rerendering이라는 이벤트를 보낼 것이고 use state가 선언된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발행할 것입니다. 네. set state를 호출하면은 컴포넌트의 전체 함수가 재실행되고 이로 인해 자식 컴포넌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JXX는 react.create element로 트랜스파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메로운 프랍스 객체가 생성됩니다. 리액트는 참조 비교로 최적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뮤터블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조가 바뀌어야 변경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액트에서는 모든 상태 변경이 컴포넌트 전체를 재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화 도구가 필요합니다.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로 특정 상태가 변할 때만 반응하도록 비교하고 유즈 콜백으로 함수의 재생성 문제를 해결하며 유즈 메모로 비용 높은 계산을 캐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컴포넌트 재실행이라는 리액트의 기본 동작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스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Fine Grained Reactivity, 줄여서 FGR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쓰인 것만 업데이트한다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리렌더링 없이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즈 콜백, 유즈 메모, 의존성 배열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FGR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Fine Grained Reactivity는 다양한 구현체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펙터와 옵저버블로 구현됩니다. 먼저 옵저버블로 값을 생성합니다. count는 옵저버블 0, name은 옵저버블 김개발, 그리고 이펙트로 그 값을 사용합니다. 이펙트 안에서 count.get을 호출하면 count를 사용하므로 count 변경 시에만 이펙트가 호출됩니다. 핵심은 동적 추적 시스템입니다. 값을 사용하는 순간 의존성이 등록이 되고 이펙트 콜백이 실행되는 동안 get을 호출하면은 옵저버블에 콜백이 등록됩니다. 상태가 변경될 때 해당 값을 사용한 이펙트만 다시 실행되는 것이지요. 이펙트 함수의 구현을 보면 전역 커런트 콜백 변수로 현재 실행 중인 콜백을 추적합니다. 콜백을 실행하기 전에 커런트 콜백에 저장하고 실행 후에는 룰로 초기화합니다. 이를 통해 변경된 옵저버블에 의존하는 이펙트만 선택적으로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리액트에서 커런트 노드에 대응되는 개념이지요. 옵저버블 클래스는 FGR의 핵심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get 메서드가 호출될 때 만약 current callback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옵저버블 객체 안에서 콜백스 배열에 추가됩니다. 이것이 동적 의존성 추적의 핵심입니다. set 메서드가 호출되면은 값을 업데이트하고 콜백스 배열에 있는 모든 이펙트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get 호출 시점에 이펙트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의존성 그래프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FGR의 핵심입니다. 스벨트에서는 이런 반응성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벨트의 코드가 이제 처음 보시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HTML 템플릿을 지정을 하면은 아래는 UI를 담당하고 위에는 로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운트는 스테이트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템플릿에서 카운트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반응형이 되고 버튼 클릭으로 카운트에 플러스를 하면은 해당 부분만 업데이트 됩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 간단한 FG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베이트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본 건데요. 네. 저 태그에 있는 카운트는 스테이트 0을 스베이트 컴파일러에서는 옵저버블 객체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HTML 템플릿에 있었던 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이펙트 콜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이벤트 핸들러에서 카운트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해당 돔만 업데이트를 하는 코드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베이트의 FGR입니다. 스베이트에서는 네이티브하게 FGR을 다룰 수 있는데요. 네. 리액트에서도 상태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FGR의 구현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전드 스테이트인데요. 진짜 이름이 레전드 스테이트입니다. 네. 스베이트의 세밀한 반응성을 리액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네. 이런 라이브러리로도 FGR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의 프로덕션에서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리렌더링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레전드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카운트 스테이트의 옵저버블 객체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컴포넌트 전체가 리렌더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바꾼 돔만 리렌더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즈 스테이트와 달리 컴포넌트 함수가 재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리렌더링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베이트의 파인 그레인드 리액티비티를 이해하고 나니까 리액트의 전체 리렌더링 방식이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유즈 콜백, 유즈 메모를 같은 최적화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베이트의 관점에서 보니 리액트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돔 조작 패턴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와 돔 조작 패턴이 스베이트와 리액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달이나 드롭다운 메뉴를 구현할 때 외부 영역 클릭을 어떻게 감지하시나요? 모달 다이얼로그는 배경 클릭 시 닫혀야 하고 드롭다운 메뉴는 메뉴 외부 클릭 시 접혀야 합니다. 이런 기능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현합니다. 첫째, 돔 요소 참조하기. 유즈레프로 드롭다운이나 모달 요소들을 참조하여 추적합니다. 둘째, 외부 클릭 판단하기. 다큐먼트 내에 이벤트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벤트 콜백에 있는 돔이 드롭다운에 포함된 요소인지 아니면 드롭다운 컴포넌트 바깥에 있는 요소인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이벤트 리스너 관리하기. 유즈 이펙트를 통해 다큐먼트에 클릭 이벤트를 등록하고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정리합니다. 이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코드가 복잡하고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훅 방식으로 만들면 유즈 아웃사이드 클릭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시다시피 핸들러와 돔에 적용되는 로직이 떨어져 있습니다. 돔에 어떤 로직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컴포넌트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러면은 돔과 핸들러의
거리는 줄어들지만은 시멘틱 태그가 드러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헤더인지 섹션인지 내부인지 구분이 모호해지죠. as라는 프롭으로 div라는 객체 값을 받으면은 해당 컴포넌트의 HTML 태그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여전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베이트에서는 use GC어로 돔에 직접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use click outside라는 액션을 div 객체에다가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외부 클릭 요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click outside라는 함수는 여러 컴포넌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멘틱 태그도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액트의 래프는 유즈래프의 리턴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엘리먼트에 대한 생성과 소멸 시점에 대한 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래프 콜백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함수는 마운트 시점에는 위에 있는 본문이 실행이 되고 언마운트 시점에서는 리턴으로 반환한 콜백이 실행됩니다. 리액트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래프에 유즈 래프의 반환값이 아닌 저 콜백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리액트 19에서는 이 패턴이 더욱 강화되어 클린업 함수 반환이 공식적으로 지원됩니다. 래프에 돔 조작 콜백 함수를 넘기면서 응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 outside 훅을 통해 가지고 on outside라는 함수를 반환하고 div에 곧 on outside를 넣은 다음에 해당 div에 원하는 콜백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스베이트의 use 지시어와 유사한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use outside 훅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컴포넌트 내에서 use outside 클릭을 호출하고 그러면 on outside 클릭을 원하는 돔에 부착해서 series open pulse 이런 식으로 외부 클릭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베이트처럼 돔 요소에 직접 기능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면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외부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코드도 깔끔하고 재사용도 쉽습니다. 스베이트의 장점을 리액트에 적용한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스베이트의 유즈 디렉티브는 돔과 로직을 모아두는 직관적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리액트 19의 래프 콜백 패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더 깔끔한 돔 조작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베이트의 철학이 리액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의 생성과 소멸 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부여하는 기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요소의 등장과 퇴장 애니메이션은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기본 동작의 한계로 단순 조건부 렌더링으로는 애니메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돔이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일정 시간 돔을 유지해야 하는데 리액트는 즉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모션에 대해 오른쪽에 코드 예시를 써봤는데요. 모션은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만 API가 복잡하고 컴포넌트 래핑과 설정이 번거롭습니다. 스베이트는 트랜지션이 내장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플라이, 슬라이드 등 기본 트랜지션을 별도 라이브러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트랜지션 페이드,
이렇게 지시어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 블록 안에서 트랜지션을 사용하면은 요소가 나타날 때와 사라질 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스베이트에서는 커스텀 트랜지션도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펑션 커스텀으로 저장하고 틱 함수에서 틱 값을 받아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면 됩니다. 오페서티, 트랜스폼, 어떤 CSS 속성이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 커스텀, 아웃 커스텀으로 진입과 퇴장 애니메이션을 따로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스베이트의 트랜지션처럼 리액트에서도 돔 생성과 소멸 시점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보았던 리액트 19의 래프 콜백은 돔의 생성과 소멸 시점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베이트처럼 돔이 사라지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요소가 소멸된 직후에 해당 돔을 복제해서 원래 위치에 다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훅인데요. 유즈 돔 트랜지션이라는 훅을 만들어서 돔의 생성과 소멸 시점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즈 돔 트랜지션으로 트랜지션이라는 함수를 반환하고 래프에 트랜지션이라는 함수를 넘기면서 인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정의합니다. 틱 함수로 진행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스베이트와 동일하게 차용할 수 있습니다. 스베이트의 방식을 리액트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 코드가 실제로 동작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스고이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것은 스베이트의 트랜지션 API를 바탕으로 만든 페이지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라고 소개했는데요. 처음에는 스베이트만 지원했지만 이제 리액트, 뷰까지 지원합니다. 스베이트에서 배운 애니메이션 철학을 다른 프레임워크에도 적용한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ext.js, Next, 스베이트킥과 같은 모든 SSR 프레임워크와 완벽 호환되며 SEO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페이지에 웹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베이트의 내장 트랜지션 API를 경험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쉽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는 리액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이것을 모든 프레임워크로 나아가는 스고이 라이브러리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베이트가 준 영감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한번 써보면 압니다. 스베이트 문서는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튜토리얼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제가 왜 스베이트 전도사가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스고이 라이브러리에 해당 코드가 다 담겨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베이트를 통해 리액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리액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경험하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오히려 다시 리액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스베이트의 FGR을 이해하니 리액트의 렌더링 방식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스베이트의 유즈 디렉티브, 트랜지션 API를 인터페이스를 보고 리액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베이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각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